뇌조가 아직 눈 속에서 배고프고 추울 때, 그러면 그 이웃은 불과 반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행복하게 산다. 첫눈에 보는 들쥐 겨울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가 길다 이곳은 음식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친구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같이 놀 수 있어요. 긴 터널은 공기의 92%를 가둘 수 있다. 그래서 천손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죠. 민감한 청력 덕분에 북미 붉은 여우는 아래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원밭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눈보라가 그친 후 그들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줄일 것이다. 그 활동에서 나오는 하지만 붉은 여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동시에 소리를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용된 원리는 삼각도 측정법입니다. 연구에서 먼저 2개의 귀를 2개의 랜드마크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음원을 기준으로 삼각형 구조를 정의하다 돌아서서,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다 왼쪽과 오른쪽 소리의 차이, 먹이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cm를 넘지 않는 숫자 붉은 여우는 모른다. 실제로 초원밭쥐에게 은밀히 패배했다. 이 작은 동물들은 모두 조용해요. 마치 숨을 크게 쉬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초음파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소리를 녹음하다 우리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방금 초음파를 방출했습니다. 붉은 여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종류의 고주파 음파 붉은 여우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 사이에 비밀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 위를 움직이는 붉은 여우의 소리하지만 감지하기 매우 쉽습니다. 일단 노출되면 사냥 소리가 난다. 정보는 터널에서 빠르게 란으로 전송됩니다. 햄스터는 위치를 조금만 옮겨야 합니다. 붉은 여우 사냥은 7번의 패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붉은 여우를 죽인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은 지구 자기장의 북극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들이 사냥을 할 때는 대개 북동쪽으로 향한다. 북극과 약 20도의 각도를 형성합니다. 이제 발걸음을 잘 조절하세요. 사냥 성공률 73%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에서 20도만 벗어나면 됩니다. 성공률은 18%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추측된다. 붉은 늑대. 아마도 지구 자기장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자기장을 거리 측정기로 사용합니다. 목표를 정하지만 특정 작동 메커니즘 사람들은 아직도 모른다. 손오공 같은 동물. 이 녀석도 들쥐를 사냥하느라 바쁘다. 사냥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다. 그 앞에 있는 햄스터의 모든 기술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에는 털이 없기 때문에 그는 종종 추위에 떨었다. 이제 잠시 그것을 빌리기 위해 들쥐의 집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족제비입니다. 가는 리본 겨울에만 그들의 털이 하얗게 변할 것이다. 맹금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작은 뼈 족제비, 너무 작아 마우스홀로 직접 가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예민한 후각에 의존합니다. 사냥과 동굴 탐색, 빠른 신진대사 때문에 들쥐는 끊임없이 어디서나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민첩한 필드마우스 적을 미리 감지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향은 녹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족제비는 적을 발견했습니다. 짧은 다리, 흰 족제비 매끄러운 머리카락 마우스 홀 안에서 이동하기에 매우 적합함. 햄스터 보호소 탈출하기 어려운 감옥이 되다. 스컹크는 이곳에서 주택 소유자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먹기도 한다. 그들의 은신처를 점령하다 남은 털까지도 나를 위해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뽑아낼 것입니다. 작고 단독으로 생활하는 육식동물이다. 흰족제비는 항상 다른 포식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쥐의 땅속골, 확실히 최고의 은신처입니다. 하지만 이 집 없는 쥐들은 더 이상 여기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집을 찾아야 합니다. 밖은 평화로워 보인다. 실제로는 더 위험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새이다. 마치 생명을 앗아가려고 은밀히 찾아오는 유령과 같다. 피해자는 공격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올빼미 세계에서 가장 큰 올빼미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가장 크다. 떨어진 곳에 숨어 있어도 눈이 반미터 이하로 아직도 탈출할 수 없다. 올빼미의 예민한 청각. 그러나 들쥐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운 좋게 탈출한 뒤에도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발걸음에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초원밭쥐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동물이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그들은 매우 단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둥지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위험을 공유하다 하지만 초원밭쥐의 심장은 매분 뛰고 있습니다. 최소 300번 이상 쳐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먹이를 찾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습니다. 유령새의 오목한 얼굴은 안테나와 비슷합니다. 원형 위성칩을 수신하고 원격으로 소리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소리야. 하지만 눈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어. 하지만 들쥐는 검은 내조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는 매우 편리합니다. 두꺼운 눈층은 소리를 아주 잘 흡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검은 내조는 위치를 조정할 것이다. 안테나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그리하여 최상의 오디오 신호를 수신합니다. 하지만 음원이 식별된 경우에도 또한 공격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꺼운 눈에서는 소리가 굴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쥐의 실제 위치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 가깝다 그러면 영혼은 의심스러운 장소로 날아갈 것입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다 음원에 가까울수록 굴절은 적어집니다. 들판쥐 위를 날 때 정확히 들린다. 먹이의 진짜 위치. 위험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 암컷 북극토끼는 새끼를 버리고 도망간다. 토끼보다 더 빨리 달린다. 북극의 겨울은 길고 춥다. 수백 마리의 살찐 흰 토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 껴안아 주세요. 이것은 북극 늑대 가족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귀여운 작은 면봉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삼키고 싶어 그냥 뚱뚱해 보이는 북극 토끼일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유연하고 민첩하다. 거기에 추가하다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북극 늑대가 겨울에 북극 토끼를 잡고 싶어 한다. 매우 어렵다.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보자. 얼음과 눈도 점차 녹고 있습니다. 북극 토끼가 번식기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엄마 토끼가 아기 토끼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모두 생사의 도박이에요. 눈처럼 하얀 털이 매우 눈에 띄다. 이것은 매우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북극 늑대 사냥을 위해 그들은 어미 토끼가 젖을 먹을 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다가가다 엄마 토끼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아기를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도망가다 이는 엄마 토끼가 무책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을 질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기 토끼의 털 색깔은 주변 환경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한 가만히 누워있어 북극 늑대는 그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기 토끼 한 마리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일어섰다 북극 늑대에게 귀여운 제스처를 보여주세요. 이로 인해 그의 형제자매가 발각되었습니다. 신문사에 셋째 형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두 도망갔다. 아기 토끼들이 최선을 다해 탈출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북극 늑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늑대의 입에 빠지다. 작은 토끼 몇 마리뿐이야. 배고픔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북극 늑대과의 그들도 키워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늑대 새끼를 키울 수 없다면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혹독한 추위에 음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간신히 살아남는다. 북극 늑대 가족은 늑대 새끼를 함께 키운다. 함께 사냥을 하다 그들은 울음소리를 이용해 공황 상태를 유발합니다. 토끼들은 엄마 토끼에게 총력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토끼도 쉽지 않습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60km에 달할 수 있다. 늑대들이 최선을 다해 협력했지만 또한 어미 토끼만 만든다. 회피 기술을 사용해야 함 매번 조금씩 짧아요. 모두가 북극 토끼의 가짜 움직임에 속아 넘어갔다. 입안에 머리카락만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입니다. 양측 모두 하프타임 휴식을 위해 잠시 멈췄다. 북극 늑대 역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알파 늑대는 엄마 토끼를 쫓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이 다른 구성원들은 양쪽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정말 능숙한 움직임, 북극 토끼의 허세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북극 늑대에게 빠르게 잡아먹힘.